지난 시간 우리는 수업 기술자에서 수업 디자이너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었죠. 오늘부터는 그 다짐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하나씩 익혀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 바로 성취 기준입니다. 많은 선생님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성취 기준.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에 숨겨진 지식, 기능, 그리고 가치를 발라내는 비법을 완전히 정복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암호문 같은 교육과정 문서 덮으셨나요? 선생님, 솔직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학기 초가 되면 나이스의 진도표 올리시느라 교육과정 문서를 한 번쯤은 열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보면 어떤가요?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할 수 있다. 끝도 없이 나열된 문장들.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져서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그머니 문서를 덮어버리고 훨씬 익숙하고 친절한 교과서 목차를 펴게 되죠. 에이, 교과서 집필진들이 알아서 잘 만들었겠지. 난 교과서대로만 하면 돼. 하면서 말이죠. 혹시 뜨끔하셨나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성취 기준이야말로 국가가 우리에게 준 수업의 설계도이자 학부모님과의 계약서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교과서는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공된 여러 가지 재료 중 하나, 즉 벽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설계도는 보지 않고 벽돌부터 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집은 구조가 엉성해서 곧 무너지고 말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작정 벽돌을 쌓기 전에 설계도를 제대로 읽는 눈을 기를 것입니다. 복잡한 교육학 이론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마음속에 형광펜 세 자루만 준비해 주세요. 모든 성취 기준 문장은 비빔밥처럼 세 가지 재료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색깔별로 골라낼 겁니다. 첫째, 노란색 형광펜.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핵심 내용, 즉 지식입니다. 둘째, 파란색 형광펜. 아이들이 머리와 손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분홍색 형광펜. 바로 이 배움이 지향하는 가치와 태도입니다. 자, 이제 삼색 렌즈를 끼고 보면 그 딱딱하던 문장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형광펜 지식입니다. 이건 배움의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구체적인 사실이나 개념들이죠. 예를 들면 임진왜란, 남중고도, 광합성, 분수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선생님이 여기에 집중하십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 외워 하면서요. 하지만 선생님, 이 노란색 지식만 가르친다면 우리는 앞서 말한 지식 기술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만 던져주고 요리는 안 가르쳐 주는 셈이니까요. 다음은 파랑색 형광펜 기능입니다. 지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 즉 배움의 방법입니다. 성취 기준 문장 끝부분에 있는 서술어들을 보세요.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을 탐구한다, 무엇을 비교한다. 이런 것들이 다 기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들기, 발표하기, 실험하기 같은 활동들이 바로 이 기능을 익히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니 내일 수업 준비 이렇게 시작하세요. 교과서 대신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먼저 찾아주세요. 노랑, 파랑, 분홍 형광펜을 꺼내주세요. 지식, 기능, 가치를 색칠하며 수업의 진짜 목적을 찾아주세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교과서 활동은 과감히 덜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인 분홍색 형광펜, 가치입니다. 이건 배움의 목적입니다. 도대체 이걸 왜 배우는 거야? 라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죠. 공동체 의식, 생명 존중, 타인에 대한 공감, 사실 이것이야말로 교과서 활동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보물입니다.
많은 수업이 이 보물을 캐내지 못하고 겉핥기로 끝나곤 합니다. 이 분홍색을 찾아내는 순간 선생님의 수업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즉, 교과서 다이어트. 뺄 것은 과감하게 빼주세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볼까요?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성취기준입니다.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알아보고 탐구한다. 보통 선생님들은 여기서 파란색, 즉, 탐구한다에 꽂히십니다. 그래, 탐구해야지. 우리 동네 소방서랑 구청 조사해서 신문 만들기 시켜야겠다. 아이들은 열심히 가위질하고 불칠해서 신문을 만듭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 머릿속엔 뭐가 남았을까요? 소방차는 빨간색, 구청장님 이름, 이런 건 단편적인 지식만 남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뭔가 2% 부족한 느낌. 왜 그럴까요? 바로 분홍색 형광펜, 가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성취기준 문장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그냥 탐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에 주는 도움을 탐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 수업의 Y입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건 소방서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아, 소방서가 없으면 우리 마을이 위험해지겠구나. 공공기관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구나 하는 공동체 의식과 고마움. 이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이 분홍색 가치를 찾아낸 선생님의 발문은 다릅니다. 소방서가 하는 일은 일하고 묻지 않고 만약 우리 마을에 소방서가 사라진다면 일하고 묻게 되니까요. 이번엔 6학년 과학,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계절의 변화입니다.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가 변함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노란색, 지식은 남중고도, 낮의 길이입니다. 파란색, 기능은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암기시킵니다. 여름엔 고도가 높고 겨울엔 낮아. 외워! 아이들은 남중고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결국 묻죠. 선생님, 이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선생님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행간에 숨어 있는 분홍색 가치를 읽어내면 어떨까요? 이 성취 기준은 단순히 각도기 재는 법을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지구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규칙성과 그것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착한 선생님은 수업을 이렇게 엽니다. 얘들아, 만약 계절이 바뀌지 않고 평생 여름만 계속된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입는 옷은 어떻게 달라질까? 성취 기준 속에 숨겨진 관계와 영향을 끄집어낼 때 죽어 있던 과학 공식은 아이들의 삶과 생존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어과입니다. 신화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눈다. 너무 단순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독서 골든벨을 합니다. 주인공이 숲속에서 세 번째로 만난 동물은 이와 같은 팩트체크 문제만 잔뜩 냅니다. 책을 읽긴 읽었는데 정작 남는 건 퀴즈 정답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이나 느낌이라는 파란색 기능을 깊게 파고들면 그 속엔 공감과 성찰이라는 분홍색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어요가 아니라 주인공의 선택을 보며 나도 친구와 다퉜던 때가 떠올랐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문학 작품을 거울 삼아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국어과 성취 기준이 진짜 원하던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세 가지 색의 균형 정리해 볼까요? 노란색 지식은 배움의 재료입니다. 파란색 기능은 배움의 방법입니다. 분홍색 가치는 배움의 목적이죠. 많은 교실 수업이 재료만 억지로 먹이다 체하거나 요란한 활동만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진정한 탐구 수업은 이 세 가지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탄생합니다. 지식을 기능으로 탐구하여 가치에 도달한다. 어떤가요? 이렇게 구조를 잡으니
수업의 목표가 아주 선명해지지 않나요? 이제 요리로 마무리해 봅시다. 자, 선생님, 우리는 이제 수업 설계의 가장 기초 재료인 성취 기준을 손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뼈대를 발라냈으니 이제 이 뼈대에 살을 붙여서 아이들이 먹기 좋은 요리로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잠깐, 이 재료들을 그냥 섞으면 맛없는 잡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의 깊은 맛으로 어우러지게 하는 비법 소스가 필요합니다. 그 소스가 바로 개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주제 중심 수업과 진짜 개념 기반 수업이 어떻게 다른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형광펜 뚜껑 닫으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